그녀를 만났을 때 정말 엄마와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런 줄 알았는데 잘 차려입은 낯선 사람의 친척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멀리서 딸을 주세요라고 하더군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감하게 그들의 식탁으로 가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제안하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족들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술이 오므라들었습니다. 저는 30세 직장인 샬롯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중매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월급을 받으며 대기업에 다니고 지금은 남편이 된 벤자민을 만났어요. 그 사람의 첫인상이 인상적이어서 관계가 발전하면서 데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벤자민 $57의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막았고 나중에 워트세프에서 $30를 요구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고 어색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재정적 절약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벤저먼은 이상적인 파트너였으며 그가 제안한 우리 관계에 대해 1년 동안 사려 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벤자민과 상의한 후 사랑하는 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벤자민과 결혼 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벤자민은 이상하게도 먼저 회사를 그만둘 것을 권유했습니다. 입장 아내를 부양하지 못하는 약한 남자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오직 수입에만 의존하는 주부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잠시 월급 더 주는 직위로 이직할까 고민해 볼 수도 있겠네요. 외모는 유지하고 싶지만 돈 쓰기는 싫어서 한숨을 쉬며 벤저민에게 지금의 직장에 오래 있었다고 전했어요.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보장도 없고 불필요한 과시 없이 현재 회사에서 계속 일하게 놔둘 수는 없겠지만 벤자민은 완전히 만족하지 않았지만 인내하고 계속 일하기로 결정하여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어느 날 벤저민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재정을 따로 관리하고 생활비를 나누어서 각자 한 달에 $1,400씩 가계비로 지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벤자민은 대기업에 고용되어 있었는데 그는 아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가게에 $1,400를 기부한다면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나는 돈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금 벤자민한테 그런 식으로 어필했는데 안 들어줘서 너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작정이냐 걱정을 토로했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 나도 돈을 아끼고 싶으니까 $1,400는 꼭 기부해. 결국은 그걸 이행했어. 요구사항 벤자민은 너무 바쁘다고 자주 주장하며 결혼 후 1년 이상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균등하게 분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책임이었습니다. 나는 모든 집안일을 도우면서 수입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어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나는 참을 수 없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실감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별식을 마쳤고 어머니와 나는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지쳤습니다. 나는 벤자민에게 차 한 잔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마친 후에는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벤자민에게 이제 갈 시간이라고 소리쳤는데 웬일인지 놀란 듯 히읗 벌써 왜 놀라냐고 묻자 늦었고 피곤해서 아니라고 대답했지. 내 말은 아직 엄마랑 중요한 대화를 안 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 중요한 논의를 추가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가요? 이것은 저희 어머니와 저도 놀랐습니다. 벤자민 외에는 장례식 후에 이런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샬롯 당신 아버지는 괜찮은 직업을 갖고 계셨고 만약 그렇다면 사고였어 보험금이 꽤 들었을 텐데 예상 금액이 얼마인지 반짝이는 눈으로 벤자민은 이렇게 말했고 나는 어지러웠다.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고 놀랐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그냥 불행한 벤저민을 데리고 집으로 가세요. 가족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무례하다고 꾸짖었지만 그 사람은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샬럿이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결혼했지. 서두르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아직 완전히 회복도 안 하셨고 게다가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 관심도 없으시죠? 상속 재산을 혼자만 갖고 계실 건가요?
벤자민이 갑자기 나를 노려보았고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긴 한숨 남한 혼자인 상속재산은 우선 따로 소유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이든 남겨두겠다. 그게 무슨 뜻인지 큰 여행을 갈 생각이었는데 히읗 왜 아버지의 유산을 사치에 쓰려고 하는 거야? 너무 짜증나서 인색한 사람이 누군지 고민하다가 어머니와 유산에 대해 의논을 하다가 어머니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 같다고 예감이라도 하신 듯 그냥 같이 밥이라도 먹으면 어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둘이 예전처럼 신나서 대답했지. 그래 토요일이 한가한 게 좋아 너 기념일날이 아니냐고 그녀가 물었지 인정했지만 벤자민은 일하는 것 같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내 말에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 섰어 답변 이해합니다. 좋은 레스토랑에 예약하고 오면 맛있게 드겠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려 기품에 감사했습니다. 토요일이 도착했고 어머니 다음날 도시에서 어머니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에 갔다는 지시에 머뭇거렸는데 엄마에게 그렇게 비싼 데 가도 괜찮냐고 묻자 엄마는 가끔은 괜찮다며 안심시켜 주었지 샬롯 너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과시하기로 했어. 엄마는 웃으면서 돌려줬어. 자리에 앉으려던 날 벤자민을 잊어버리기로 결심한 몸짓.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낡은 우물을 등지고 있는 벤자민과 꼭 똑같았다. 옷을 입은 커플이 젊은 남자와 여자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칼렛이 이렇게 멋진 남자를 데리고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벤자민 커플이 저를 정말 멋진 남자로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는 친절하게 말했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녀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나는 혼란스러웠고 나는 이것이 운명이라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벤자민의 목소리입니다. 제발 아버지 어머니 딸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는 벤자민이 일어나서 몸을 구부렸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확신을 갖고 테이블에 다가가 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줄게요. 그들의 눈은 매우 커졌고 확실히 남편 벤자민이었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이 내 관심을 끌었고 나는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찰렉 귀엽고 작은 젊은 여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벤자민에게 그리고 똑같이 놀란 듯 노부부는 스칼렛의 부모였다. 스칼렛의 아버지는 목청을 가다듬고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샬롯입니다. 나는 벤자민의 아내입니다. 탁자에 잠시 침묵이 가득 찼습니다. 벤자민은 창백해 보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칼렛이 벤자민의 팔을 잡고 그의 아내를 흔들었을 때의 말, 이것이 의미하는 바 스칼렛의 아버지의 가혹한 감시 아래 벤자민은 결국 이 여자가 내 스토커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나와 사랑에 빠졌고 자신이 제 아내 여러분 제발 이 계략에 속지 마세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저를 인식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딸을 미친 스토커라고 부르는 조용한 목소리를 들었을 때 화가 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옆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엄마 휴대폰 화면 너랑 결혼한 게 뭐야? 벤자민의 멱살을 잡고 스칼렛이 그를 흔들기 시작해서 아니 우리 관계를 곧 끝낼 생각이었어. 제발 믿어줘. 목소리를 살짝 높이는 게 사실이야. 스칼렛의 아버지가 물었으니 이게 무슨 뜻이야? 마침내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의 아내입니다. 벤자민은 진실을 인정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칼렛 그녀의 부모님과 나는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유롭게 결혼하거나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이혼하기 전에 준비를 하세요. 스카어리트의 가족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나는 스카어리트이 그의 결혼 상태를 모르는 것 같아서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와 결혼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진행하십시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스카어리트는 그녀가 일어서서 격렬한 항의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벤자민에게 물을 넉넉히 부었고 그녀는 그가 배신했다고 소리쳤고 당신은 당신의 아내와 나도 속였으니 저리 가세요. 이 더러운 놈아. 그녀는 벤자민의 옷깃을 잡고 호언장담을 한 뒤 나를 돌아보며 낙담한 쉐이크를 들고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스칼렛의 부모는 벤자민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는 사업 거래를 취소합니다. 스칼렛의 아버지는 벤자민이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무시하고 스칼렛과 함께 갔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은 여전히 흠뻑 젖어 혼란스러워 테이블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스칼렛을 골랐을 거야. 위자료로 $20,000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벤저먼은 30%를
나는 그녀의 부모님 스카어리트와 함께 재산의 70%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의 딸로 밝혀졌습니다. 벤저먼에게 유지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벤저먼은 저축한 돈이 부족하여 스카어리트이 결혼할 때 해고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와 사업 관계를 끊었습니다. 현재 황폐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벤자민은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축하하기 위한 대신 주변의 소문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 비슷한 높은 연봉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벤저민과 함께 살던 집에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힘든 시간 동안 어머니와 내가 즐길 수 없었던 멋진 점심 식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기로 다짐한다.